안녕하세요. 어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4월 10일자용 내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장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 조금 주의하실 거는 처음에 올리면은 이게 텍스트 위주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HD급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들으셔도 되는데 내일 아침 정도 출근길에 잠깐 들어보시면 좀 더 좋은 화면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할 이슈들을 이제 5월 FOMC 어차피 금리 올리는 것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봐야 될 사항들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IT 가전 및 PC 수요 둔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하락 초입 국면을 이미 많이 빠졌지만 IT 대형주를 계속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4월 10일에 한국 수출 데이터 뭐 괜찮게 나와도 사실 외국인들이 단기에는 들어오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중국 휴대폰 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좀 보고 휴대폰 관련 업종에 대한 전략을 다시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는 상하이 락다운입니다. 중국이 딱 정말 올림픽 끝나자마자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마스크 벗고 이제 위드 코로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거는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결국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게 됐죠. 이러한 중국의 락다운의 문제는 뭐냐? 일단 미국 IT 기업들의 공급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PCB 공급, 기판이라고 하죠. 뭐 핸드폰이든 뭐 다른 자동차든 다 PCB가 들어가게 되는데 마이크론이 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공급단에 일단 Q에 영향을 좀 주는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그 중국의 어떤 제조 PMI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심리자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생활이 불편하고 이러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YOY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이러한 추세는 테슬라의 판매 데이터랑도 일치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나오고 주가의 방향은 두 개가 좀 틀렸어요. 두 개 다 이제 애플향 일회성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 애플이라고 직접은 쓰지 못했고 전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일회성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결국 일회성이다. 지금 중요한 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죠. 저희가 세트라고 부르는 스마트폰과 결국엔 반도체 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요게 좀 더 영향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를 되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로열티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8천억 정도 이제 로열티가 있다라고 하는데 LG전자가 원래 본래 체력이 분기에 1.5조 연결로 봤을 때 4천억 이노텍 하면은 1.1조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여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1월, 2월 좋았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이 좀 주택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말마다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 가서 택시를 불렀는데, 기아 EV6가 나와서 처음 타봤어요. 예, 아이오닉은 좀 많이 타봤는데, 그래서 탔을 때 별로 느낌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택시 기사분한테 여쭤보니까, 하루에 이제 7,000원 정도면, 주행이 끝난다. 전기차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충전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평소에는 얼마 정도 LPG 하실 때 쓰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지금 전기 가격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거의 오픈런처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세요. 영업 이제 개인 택시시겠죠? 개인 택시 기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기 수요, 자동차의 대기 수요가 이제 아쉽게도 전기차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일단 전기차 얘기는 계속 그러니까 공급 이슈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는 수요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전기차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좀 고급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려고 좀 해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포르쉐 윗등급이었습니다. 웃돈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주어야 이제 올해 두세 달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공급 이슈만 해결되면 수요는 괜찮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스마트폰보다는 그래도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저 2년 만에 또 바꾸긴 했거든요. 애플 아이폰 13 너무 좋더라고요. AP가 좋아서 확실히 이게 유튜브 이렇게 업로드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 휘발유 이런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의 수요도 같이 오를 수 있다.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여전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긴 해서 부양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중국의 경쟁률 자체는 이제 작년에 6.5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지금 5%에서 4%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낮아지니까 시크리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강, 화학, 화학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스프레드 이슈도 있지만 이 두 기업 중에 쉽니다. 그럼 저희가 반도체가 또 쉬어요. 저 네거티브 전략으로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이 쉬어요. 반도체, 철강, 화학 빼면 뭐 남았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 저희 2차전지, 가전은 일시적이라고 치면 가전, 자동차, 여기서 이제 순환매 도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잠깐 올랐다가 가전 올랐다가 자동차 좀 빠졌다가 2차전지 올랐다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매크로를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지만 기업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비중은 왜냐면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단기 모멘텀이나 어떤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PER이 싸다고 사서 들고 가실 분들은 요즘에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주말에 나온 이제 중요한 뉴스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제로 코로나 신호에 방금 말씀드렸던 방역 만리장성은 바로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미크론 감염 파도가 닥치면서 지금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평화가 깨지고 있다. 그래서 공장 관련해서 왜냐면 이게 한국도 여기서 원자재를 받아서 다 만들어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는 중간재도 있지만요. 저희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외국인들이 더 안 들어오겠네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광저우항 봉쇄 우려에 아시아 미국 서부 해상 운임이 취소사. 이걸 딱 보는 순간 약간 코로나 초기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코로나 초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 운임이 엄청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한항공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면
대한항공의 화물 운임이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요의 핵심은 상하이의 봉쇄가 14일째를 맞았지만 장기화될 전망이다. 굉장히 무섭네요. 네. 지금 뭐 하반기 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반기 때 하반기 거 다 모멘텀 땡긴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닌가, 올해 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 진짜 저 같은 서민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죠. 다 올랐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죽이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뉴스는 KB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2차 전지 ETF를 출시를 했어요. 그 전에 코덱스나 뭐 타이거 ETF 반도체 나오면서 여기로 이제 수급이 한번 쏠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는 시장에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액티브 ETF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시총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비중을 운용사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다만 2차 전지 내에서만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이 뭐 더 나쁘진 않겠네요. 지금 구성 자산을 봤더니 일단 현재로서는 낙폭과대 이제 세트인 삼성 SDI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올해 작년 테슬라형 50%, 올해 70%가 되는 LNF.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담았는데 요거는 좀 의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대형 전지나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흑전을 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좀 안 좋았거든요. 정제 마진이 20불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혼자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증한다고 했던 유무증을 발표했던 에코프로빔, 결국 뭐 양극재 소재는 일단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죠. 네, 저게 ETF가 지수랑 벌어지는 벤치마크 지수랑 벌어지는 트래킹 에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1분기 실적도 좋다고 계속 리포트가 나왔던 SKC가 바닥에서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4월 3천억인가요? EB 찍어서 투자 발표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5%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이제 상호펀드의 일진 머티리얼이 바닥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결국 이거의 수급을 이용한 선침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종목장이죠. 이제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서 개별 종목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벌써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이제 5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5월 FOMC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 모멘텀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일단 2분기는 3회 CNS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4월 달은 그렇게 모멘텀이 크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좋아, B라는 회사가 좋아, C라는 회사가 좋아, 탐방을 가서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어떤 개별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져 있고 주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식하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모두가 다 바텀업이죠. 탑다운 하신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탑다운 장이라는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텀업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견조한 애들을 들고서 가만히 버티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으로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가 오른다고 봤을 때는 보험, 그 다음에 여객 쪽 돌아서는 데이터의 초입 국면은 항공, 1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왔던 엔터,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 2분기부터 지금도 BTS가 벌써 콘서트를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네, 이거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ETF 이외에 액티브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피킹해서 자기가 직접 비중 조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올리면서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1분기 실적이 쇼크라고 좀 시장에 알려졌었거든요. 상장 이후에 분명히 일회성 비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상외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대형 전기차 쪽이 매출액은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일단 흑전을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저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2분기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5%로 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 빼고는 어떤 그 삼성 SDI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가 세트업체라고 하죠. 그 이제 2차전지 완성형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상위 대형주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국내 기관들이 아무리 사봤자 의미있게 오르진 못합니다. 50% 100% 오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좀 피킹을 이따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원통형 정지 내용입니다.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는 68%. 아까 보면은 뭐 영국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 연중 생산 예정이고 지금 뭐 완성한 유튜브 내용 동영상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공장에서 3월부터 이제 생산 개시를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원통형 전지 매출액과 이제 캐파 이런 것들은 일단 올해 45기가와트에서 2025년 150기가와트로 하니까 계속 투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통형 전지 캐파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방 수요가 좋은 테슬라를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LNF가 결국엔 애널리스트들의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클래시스, 제이시스, 루트로닉, 그다음 원텍 말씀드렸는데 원텍은 코넥스고요. 요거는 이제서야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고 저도 뭐 웬만큼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좀 놀아야 된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하나 요런 것들은 퀀트에서 계속 나왔던 종목들이고 엔터 같은 경우에 일단 JYP에 이제 기관들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실적도 제일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니주가 일본에서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Y젠터는 약간 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하이브랑 SM은 그냥 중립적으로 JYP가 넘어오려면 좀 밟아쳐 따라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원가 분담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빠지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만 빠지면 됩니다. 유가는 올라 있는 거는 다 가격 정가가 지금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 화물이 베이스가 높아서 저는 아시아나나 ACC가 좋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모펀드가 굉장히 세게 팔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의 이제 뭐 광저우항이라든지 이런 쪽이 셧다운 때문에 경기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매니징이 되면 항공화물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컨테이너 올인 지수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호전주는 제가 업데이트하는 종목은 앞에 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들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유니버스를 가져왔는데 요걸 보면은 조금 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 일주일간 주간 많이 올랐는데 이게 대부분 금요일날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수로 만든 건데 2020년 11월부터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올 연말 연초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지수가 249포인트인데 지금 230포인트예요. 저 2차전지 최근에 엄청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YTD 저희가 이어 투 데이트라고 하는 연초 대비의 수익률 그러니까 본전도 아직 찾지 못했다. 바닥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본전이 당연히 될 수 없죠. 근데
2차전지 소재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걸 보면 여기에 선호 종목이 다 있습니다. LNF, 대주전자재료, 첨보, 에코비엠은 좀 논외로 할게요. 여기 원래 레거드에 있었거든요. SKC도 이제 플러스 1.9%밖에 안 돼요. 일진머티리얼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랐지만 연초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뭐 낙폭가대 이쪽을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쪽 연초 대비 많이 오른 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이 3,700억인가요? 12를 4,000억인가요? 찍었는데 거기서 뭐 우리 사주 빼고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지금 매물로 계속 2, 3년째 나와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금요일날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루머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 미용 의료기기는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이거야말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보다는 지금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 나온 다음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 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탐방 가서 바텀업으로 보는 종목들은 저희가 유료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건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다. MI텍이 있긴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M&A가 더 컸다. 멀티플을 이거를 저는 30배 이상 줘야 되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M&A 15,000원에 산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M&A 관련해서는 회사 얘기는 잘 믿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트로 시장의 주말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이제 주간 동향을 한번 볼게요. 게임, 원전, 2차전지, 소재, 핀테크, 공작기, 의료기기, 안경, 큐비치가 1분기 실적이 좀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꽤 올랐네요. 네, 진짜 안경 안 쓴 지 오래됐는데. 그 다음에 하락률 상위를 보면은 중소형 건설사 2주 연속 나왔고, 건설기자, 시멘트, 결국엔 신규 착공 관련된 면적 수가 3월달에 위축되면서 지금 돌아다녀 보면 그래도 공사는 많이 날씨가 풀리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주가에는 현실하고 다르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요런 건설 이런 쪽은 2분기 실적 우려와 이제 5월달 그 정부 정책 모멘텀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뭐 거의 3개월 고가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나스닥이 문제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약간 추세 이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게 추세 이탈 되면은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미국이 계속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도 나스닥이 굉장히 연초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고요. 지금 저점 대비, 그러니까 바닥 대비 회복률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100%까지 올라왔어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마음은 그런데 일단 코스닥은 네, 3개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 정도 올라왔다. 지난주에 터치를 했겠네요. 네, 이런 내용들을 좀 했고, 과연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가 있지만 나스닥이 내려가면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랑 바이오와의 상대 강도를 한 건데 둘 다 빠지고 있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 회색 라인, 요 회색으로 보이는 요 라인이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하이닉스가 부정적인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약한 건데 지금 2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하반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이제 꿈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점이 이제 바이오한테 부담이니까 아마 큰 바이오는 못 가고
작은 바이오 모멘텀 있는 것들만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반도체 사이클 하락 구간 초입 가능성 이제 2주 연속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주식 전략하는 그 KB의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은택 연구원님 자료고요. 일단 여름까지는 뭐 이익률이나 이런 거는 견조하지만 PER이 낮아지면서 실적은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일단 경기 둔화 사이클이 여름까지 계속되니까 PER이 계속 빠지는 국면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점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근데 여기 제일 무서운 내용이 있어서 시총 2위 징크스다. 역대 2위 탈락 시기 2001년 텔레콤 그때 이후로 하락세고요. 2008년 포스코 이후로 하락세고, 현대차 12년 이후로 하락세, 하이닉스 21년 이후로 하락세예요. 이거 보면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가 전방에서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조와 개인의 곧버스 순매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외국인 순매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레벨이 자체가 지금 거의 IU 3단 고음의 바닥, 지금 4단이에요. 4단 바닥을 찍고 있고, 요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만 그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곧버스를 제가 그린 이유는 개인들이 곧버스를 좀 위로 좀 사줘야 선물로 이렇게 좀 사서 로스컷이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개인 곧버스도 이제 장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는데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곧버스를 안 사고 있거든요. 지수 상승의 제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좋을 수가 없죠.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빠지고 이러면서 지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나 아니면 소폭 좁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여기서의 업종도 보면 주간으로 판 거 보니까 10일 동안 판 거 보니까 외국인이 대형주를 또 많이 팔았고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통신을 좀 샀네요. 네, 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 네, 일단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다 IT예요. IT랑 제조업. 네, 한국의 제조업은 어디 갔나요? 계속 팝니다. 네, 기관도 같이 때려 팔고 있죠. 이러니까 좀 코스닥 지수의 상승 원인은 그러면 개인이겠네요. 그러면 개인이 좋아하는 어떤 모멘텀? 뉴스? 이런 거. 여기에 말하는 개인은 사실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운용하는 PB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뉴스 나오면 정말 모멘텀 매매나 이런 것도 잘 하시거든요. 일요일이라서 역시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그럼 결국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해야, 기관을 좋아하는 종목 분석만 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장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한번 볼까요? 네, 박스권 추세 하단 이탈했네요. 일단 뭐 여기서 숏은 아닌 것 같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도 뭐 해봤자 요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제조업이 또 이제 문제를, 이제 미국이 괜찮아지면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소리가 늘어나려고 보니까 이제 중국 제조업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시크릿컬 둘 다 빠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다. 개별 종목별 이슈에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는 정말 안타깝죠. 네, 전자 요거 보신 분들 중에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전고점을 개인 순매수가 탈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탈환한 게 3월. 제가 3월부터 개인이 세게 산 삼성전자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이미 늦었지만. 네, 전자의 주가는 레벨 다운 계속 하고 있고, 코스피 개인, 이제 코스피엔 뭐 개인 계속 박스권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 전자는 내가 끝까지 간다. 네, 삼성전자. 이렇게 되니까 주가를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다 매도해요. 그냥 맨날 팝니다. 네,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1분기 실적 호조. 네. 예상보다 호조라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그리고 PER, IT 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PER, 고 PER에 사서 PER, 저 PER 때 팔아야 된다. 네, 지금 PER 얼마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되니까 전제가 눌리는 국면에서는 개별 종목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별 종목 뭘 가져가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그냥 뉴스 보고 좀 괜찮다.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텀업으로 물론 좋은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지고 계셔서 한 6개월 지나면 오를 종목도 많죠. 예. 그 6개월을 못 참아서 문제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데, 원달러 상승이 조금만 빠져도 정말 대한항공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어려운 주식입니다. 매크로 한번 볼까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 퍼스트, 무슨 얘기냐? 내년도에도 미국장만 보합 내지 괜찮아지고, 한국은 아니면 이머징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반기 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5월 FOMC까지 빨리 땡길 수 있는 게 4월이에요. 4월에 집중해서 모멘텀 주식이나 아니면 이슈 되는 종목들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근데 약간 중수 이상의 영역이고, 고수 같은 분들은, 중수 이하의 분들은 ETF,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ETF 그냥 사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상.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장기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장기금리. 단기금리는 상당히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어차피 경기가 빠그라지려면은 1, 2년 시차가 있습니다. 주식도 1년 정도. 그러면 22년 말이네요.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커머디티 한번 볼까요? 네, 주간으로 보면은 내추럴 가스, 그 다음에 석탄 다시 올라왔습니다. 석탄 관련주는 LX 인터, 일본기 실적 좋다고 했는데 석탄이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오르네요. 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과 관련 있는 납사가 한 달에 20%가 빠졌네요. 숨통은 좀 틀 것 같네요. 위클리로 보면 비철금속 이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강도 큰 변화가 없고요. 밀 가격이 오르고 오트가 올랐고, 다 저희가 식재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오르고 있어서 결국엔 식당이나 레스토랑 아니면 식료품들 가격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계속 시대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질 때까지 쓰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놨고, 여기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인듐이라는 좀 T 광물이 있어요. 네, 전광에서 함유된 부산물인데 고려아연에서 조금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인듐은 캐나다랑 볼리비아에서 원재료 생산해서 한국이 수입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듐 같은 경우에는 LCD나 이제 PDP의 산화준막인데, 사실 요즘에 OLED를 많이 쓰니까 수요는 그렇게 고만고만하다. 다만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바이오의 지표가 되는 외국인들 제약 바이오 비중을 보면 3월 18일 이후로 빠졌습니다. 물론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바닥권이다. 관심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는 이제 주가 오르고 내려오고 할 때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과매수냐 과매도냐를 하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 4월 5일날 과매도가 나온 이후로 지금 다른 걸로 과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후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이때 빠지면서 경기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다 이러는데, 의외로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죠. 차별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코스피 건설업도 이 정도면 사실은 단기 바닥 어느 정도는 나왔겠네요. 네, 어차피 정책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뭐 건설업을 원래 관심이 두셨던 분들은 4월 달에 좀 저가로 매수하면 되는데 EQ 실적은 좀 걱정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사설이 많았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 시절 때 이제 바텀업으로 제가 중소형주를 분석을 했는데 제가 뭐 대형주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펀드 운용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10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제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간 단위로 나오고요. 주간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텀업이 아닙니다. 바텀업으로 보는 어떤 내용들은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구독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무료 텔레그램 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시고 기본적인 섹터 관련된 공부를 끝내신 다음에 보시면 그때서야 도움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상 VVIP 자산가들을 위한 프리미엄 리서치 엄브렐라의 윤주호였습니다.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